우리 삶의 고민 중 90%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민의 10%만 가지고 지내면 되는 그 부잣집 자녀는 과연 그 10%의 고민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도서 몰입과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그냥 이런 것 같아서 외계인이 막 자기 생각 떠든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정말 신기한 게 뇌, 집중, 생각에 관련된, 그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최선이란 거는 그냥 패시브 스킬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뻔한 걸 인생 조지지 않으려면 꾸준히 그 무언가를 위해 더 잘하려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또다시 그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뭐 진짜 인생 자체가 머피의 법칙처럼 재수 없지 않은 한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긴 하겠지. 설사 그런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도서 몰입, 세이노의 가르침, 이 두 책의 저자분의 공통점은 과정을 매우 중시 여겼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되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 이룬 상황일지라도 삶의 이유를 분실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속에서 곰팡이 피우듯 생겨날 수 있다고 하셨고, 책에 정확하게 이런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그렇다면 그 무언가 하려는 의지, 이런 게 생겨나려면 그 어떤 기대?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잖아요. 뇌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보상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건 맞겠지. 책에 나온 내용인데, 쥐에게 빨간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주는 실험을 하였고, 쥐가 그 빨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먹이를 주지 않았대. 자, 그러면 더 이상 먹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인지한 쥐는 과연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눌러댔을까? 버튼 누르다 보면은 먹을 게 나올 거라 혹시 믿었던 걸까?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시위하듯 신경질 부리며 계속 눌러댔을까? 지금껏 나한테 장난질 한 거야 하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 빨간 버튼에 관심을 끄게 되었을까? 정답은 계속 눌러댔다 였어. 한번 그렇게 보상에 대한 습관을 들이니, 그리고 버튼 누를 때마다 먹이가 생겼다는 그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러니 버튼을 누를 때 뇌에서 도파민을 뿜뿜 뿌려줘서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었나 봐. 그렇지만 그 이후 음식을 주지 않아도 버튼을 계속 눌렀다는 거, 뭐 중독이 됐나? 인간도 마찬가지인가? 뭐 쥐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가지 않겠으나, 담배 피워대다가 이제 끊어야지 하는 사람이 술자리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애들은 술 한잔 하다가 아유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이러는데, 나는 이제 끊었어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혼자 지키는 경우, 뭐 그런 게 가능한 능력자가 있긴 하겠으나 대부분 술자리에서 금연이 무너지게 되더라고. 근데 그걸 참았다 치자. 담배 생각 절실할 때 언제지? 밥 먹고 배부를 때, 화장실에서 힘줄 때, 바닥에 담배 꽁초 보며 누가 이렇게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버리냐? 장초를 아이고. 그리고 인간은 번식 욕구가 있잖아. 이성에 대한 그런 상상, 야릇한 분위기. 그래서 갈 때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환상이 없어져 버리지. 사랑하는 그녀에게 요정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불 안에서 방구나 뿡뿡 끼어대는 와이프님이 되어버렸다면 예전처럼 그 어떤 기대감, 진짜 결혼 전에는 옆에만 있어도 막 불끈불끈 하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매일 한 입을 써서 그런가 그렇게나 마음이 평온해질 줄은 내 꿈에도 몰랐다고. 예전에 어릴 적 그 총각 때 열레비는 뭐 그랬을 거야. 불끈불끈할 시기가 그립네 그랴. 이처럼 그 무언가 바라는 게 멈춘 상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아, 그냥 동맹이야.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가족에게 의리와 예의를 지키며 서로에게서 다른 부분을 바라게 되는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던가, 함께 본 드라마의 악역을 그렇게 함께 욕을 한다던가, 뉴스에서 떠드는 윗대가리들의 행동에 대해 함께 그렇게 씹어댄다든가, 뭐 예전에는 가까이만 있으면 마음이 불끈불끈 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이어서 풀게 되었으니, 그래도 추구하는 바가 아직은 있어서 몸이 반응하던 게 정신으로 이어졌으니, 뭐 그래도 관계는 괜찮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건 맞겠지. 너무너무 사랑했다가 이제 성적 매력을 서로에게 느끼지 못한 부부, 그냥 저 새끼 뒤통수 닮은 사람 보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고 이를 악물게 되는데, 와이프가 입고 다니는 옷차림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야. 그 남자애는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다가 요정 같은 그녀가 짝퉁 왕자님 같은 그놈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어 그런가 환상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냥 몸이 반응 안 해. 어? 매력 있어서 몸이 반응해서 내 마음을 쿵쾅쿵쾅 거리게 해서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냥 그래. 이렇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진 관계.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무언가 더 친하게 지내려는 꾸준한 노력이 없었기에,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친족에게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장점만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그렇게 생겨난 측은지심이 내가 사랑했던 연인에게는 처음엔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만나려고 날뛰었어도 몸이 반응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2년일 텐데, 그 다음으로 오래오래 이어져서 50년 이상을 함께 지내는 그런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몸이 반응하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이후에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래 몸에서 생각으로 가는 거지. 육체의 대화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 뭐 예전 같지는 않겠으나 꼴 보기 싫어지기 전에 그 상대의 장점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뭐 한쪽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으나 연애를 이렇게 하자, 부부가 행복해지는 길, 어휴, 이런 주제로 떠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 관계의 종말을 맺지 않으려면 몸의 대화가 거의 끝나다시피 했더라도, 그래 몸의 대화는 언젠가 끝나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쩔 건데. 어? 이런 계획이 노력이 없다면 불타는 사랑을 했던 그 연인은 결국은 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 둘 사이에 애라도 있어서 그래 내가 애 때문에 참고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애 다 크면 뭐 빠이빠이 하는 일 생길지도 모르겠네. 꾸준한 노력,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어릴 적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 노력하고, 그렇게 돈 하다가 어느 순간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 100억 자산가가 10억 자산가로 나름의 망함을 경험했을 때,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돈을 목숨 걸고 벌기 위해 써왔는데, 아이고 뇌에서 주는 보상이 그렇게 꾸준했어. 그래서 돈 계속 했는데 자산의 10분의 9를 날리는 슬픈 상황이 왔다면, 우리 뇌는 보상 대신에 야 그냥 나가 죽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서 좋은 일 있게끔 아자 파이팅 해라 라는 신호를, 글쎄 외부에서 그런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 축 처진 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력, 뭐 돈 하던 시절 이전부터 어디서 처음 맞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은근히 하고 지냈다면 뭐 그래도 회복할 기미가 있겠으나, 그런 경험 없이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지내왔던 사람은 패배하여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한 상상을 해본 분 아마 있을 거야. 뭐 그 어린 철부지 시절처럼 똑같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으나, 그래 근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프니까 그 아픔이 익숙하지 않고 진통제 먹었다고 조금 뒤에 머리 안 아플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면 안 아프고 이제 약 먹었으니까 아픈 게 덜해질 거야. 이런 것처럼 언제까지만 아프고 말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아프니까. 그런데다 또 언제까지 아플지 그 감도 안 잡히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나 노력하고 지냈다면 돈을 목숨보다 더 아끼게 되었을 텐데 그 귀한 돈을 재산의 90%나 날려 먹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까? 아직 100억 중에 90% 날렸으니까 10억이 남았잖아.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라도 남아서. 사람들은 이 돈 없어서 힘들게 지내는데 나는 그래도 10억이나 있으니까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지출 줄여가며 최고급 음식점 가던 거 그냥 일반 음식점 가고 고급 위스키 까던 거 안 하고 골프장에 그렇게 자주 갔는데 10번 가던 거 한 번으로 줄이면 뭐 살만할 테지 하고 마음 다잡고 지내면 좋았을 것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인간은 자신의 살을 도려낸 것 같은 그 소중한 돈을 날려먹었으니 과연 그는 속 편하게 살 수나 있겠느냐고. 이럴 경우엔 이러겠다. 저럴 경우엔 저러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지. 다 잘 될 줄만 알았고 잘못될 줄 예상이나 했겠느냐고.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이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한 대학 생활이 아니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얻은 그 대학 졸업장을 그래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곳을 간 어떤 이는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껏 공부 열심히 하여 성적 잘 나올 때마다 뇌에서 보상을 잘만 받아온 그 습관 덕분에 그랬는지 현실에서 받는 보상, 그래 돈 몇 푼 벌기 위해 가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가야 했고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따곤 했으나 그 자격증 어디 써먹을 데가 없네. 그런데다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회계사 시험 본다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보상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나이 먹어도 계속 그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행복이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꾸준히 무언가 하려는 노력, 모든 것이 과정이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어떤 게 끝이 나더라도 이어서 가던가 과정 중에 또 다른 목표를 삼아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 꾸준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책에 나와 있었기에 심지어 돈이 얼마 있던 간에 하려는 의지, 노력이 없어진다면 그 많은 돈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데 책에서 간접적으로 느껴서 그런지 그럴지도 모르겠다. 앞에 밥 사주겠다고 나온 동창회가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뭐뭐 업체 회장님은 요즘 도통 입맛이 없어서 함께 식사하는 친구가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야, 더 먹을래? 더 먹어. 이렇게 말해주니 그 국밥 맛있게 먹는 친구는 아니, 너는 왜 안 먹냐? 아침도 안 먹었다며? 먹어야 일하지. 하고 그렇게 말을 하네. 회장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이, 별 맛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게 먹겠냐? 네가 가자고 해서 국밥집에 왔을 뿐이지. 근데 이놈이 맛있게 먹으니 나도 한술 떠볼까? 해서 국물 맛 살짝 봤는데 아유 그냥 그래. 야 이거 네가 먹어라 하고 줘버렸고 그렇게 맛있게 먹던 친구는 처음 먹는 것처럼 건네받은 국밥을 순식간에 먹게 되는데 자, 돈 많은 회장님은 친구가 국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을까요? 얻어먹는 친구는 야, 저 친구 부럽다. 돈도 명예도 있는 저 친구 부럽다. 야, 근데 기껏해야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거냐? 이러며 서로를 부러워하고 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위치. 그 무엇을 먹어도 그 어떤 선물을 받아도 다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끝판왕이 되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할까요?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뭐 그 부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당사자라면 본인이 무언가를 할지 또다시 계속 찾아다니게 될 테니 어디 오지를 탐험한다던가 자선단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던가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던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없는 척하며 지내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려고 하긴 할 텐데 근데 그 부자의 자식은 어쩔 거? 부잣집 자식은 다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부모가 다 이루어 놨으니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고 그래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우리 삶의 고민 중 90%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민의 10%만 가지고 지내면 되는 그 부잣집 자녀는 과연 그 10%의 고민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가 친절하게도 부족함과 힘듦을 경험할 수 있게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혹독한 교육을 시켰다면 그 10%의 고민을 이겨내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스스로 참 스승을 찾아가며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겠으나 진짜 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환경을 제공하여 어디 밖에서 함부로 뭐 주워 먹지 못하게끔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좀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갖춰진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렇지만 돈 때문에 힘듦과 시련의 아픔을 거의 겪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정작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꾸준히 하며 지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그 부잣집 아이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것에도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작은 불편함에도 심하게 반응을 보이게 될지 모르지. 어디서 쳐맞아 보기도 하고 추운 곳에서 배고픈 상태로 벌벌 떨며 쫄쫄 굶은 상태로 누가 음식 먹고 있는 거 보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장이 반찬인지도 모를 것이고 애틋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이며 뭐 살면서 누군가 잘 만나면 그런 거 느끼게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아이고 또 외계인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떠들고 있네요. 정리할게요. 꾸준히 하려는 그 무언가 그게 끝이 나더라도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계속 나아가려는 습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초집중하여 후회 없이 하려는 행위 일이든 놀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하며 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네 이만 할게요. 도서 몰입과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외계인이 지 생각대로 막 떠들어 봤는데요. 오시님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이상한 영상 끝까지 봐주신 그대는 진짜 누구실까요? 감사합니다.